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오늘은 저소득층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난 11월 26일에 고용노동부에서 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제도가 2021년 1월부터 시행돼요. 이걸 참여하면 구직 촉진 수당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요. 제 유튜브 중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 수급자이신데 아쉽게도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이 수당이 지원되지 않아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받기 때문에 다른 여러 지원에서 제외될 때가 있는데 이 국민취업제도가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보시면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국민취업제도는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그럼 취업 취약계층이 누구냐? 바로 저소득, 청년, 중장년층, 경력 단절 여성을 말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대상층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요즘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이 된 여성분, 요즘 말로 경단녀들이 많은데요. 경단녀 중에서는 일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낯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게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거라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냥 쉽게 국민의 취업을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뭘 지원해주냐? 취업 지원 서비스와 소득을 지원해줘요. 여기에서 취업 지원 서비스는 참여자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참여자분들이 아무데나 취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이분의 취업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 취업 역량은 무엇인지 먼저 봐요. 예를 들면 일을 그만두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걸 잘하고 좋아하는지, 어떤 게 취업하는데 걸림돌인지 등등을 보겠죠. 그 다음 고용센터 상담사와 상담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맞춤형으로 지원해줘요. 그래서 고용센터에 계시는 자신의 전담 상담사와 상담해서 맞춤형으로 개인의 취업 활동 계획을 짜죠. 그 계획에 따라 취업 지원 서비스에 참여하셔서 일을 경험하고 직업 훈련을 하시면 돼요. 또 이 밖에 심리상담이나 금융지원, 육아지원과 같은 복지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요. 정리해보면 취업지원 서비스로 맞춤형 취업상담,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의 복지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제가 예로 든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저소득 구직자, 청년구직자,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받을 수 있어요. 또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취업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소득 지원도 해주는데요. 참여자분들이 구직을 할 때 경제적 어려움이 크니까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구직자분들은 지금 일을 못하고 있어서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일자리는 없고 괜찮은 일을 하려면 자기 개발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러자니 돈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크게 되죠. 그래서 소득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 그럼 이건 누구나 다 지원해 주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세에서 69세까지 참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청년은 18세에서 34세까지인 분을 말해요. 여기에 해당하면 소득과 재산, 취업 경험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1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고 선발형은 비경제 활동 인구와 청년층으로 나뉘어요. 이 유형은 1유형에 속하지 않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신 분들이신데요. 이 유형에 속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볼게요. 이 유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상이 크게 4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저소득층은 15세에서 69세 사이의 분들 중에서 중위소득 50%에서 60% 이하인 구직자, 특정계층은 기초연금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한부모, 결혼 이민자, 건설 일용 근로자,
산재장애자, 영세자영업자, 특고 등을 말하는데요. 특정 계층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보여드리는 표 보시면 돼요. 제가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일시 정지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청년층은 18세에서 34세 사이이면 되는데 이 경우는 소득이나 재산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이대에 해당하는 분은 소득과 재산 상관없이 국민 취업제도에 참여할 수 있어요. 또 중장년층은 35세에서 69세에 해당하는 분들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참여할 수 있죠. 이 유형 대상은 여기까지이고 이제부터는 1,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 유형은 소득과 재산, 취업 경험에 따라서 대상이 정해지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표로 보시면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 요건이 안 되시는 분들 중 예산이 된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해서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이 유형들은 각각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보는데요. 이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모든 소득이 다 포함돼요. 또 주의하실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소득은 본인 소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민등록표에 같이 나온 가구 단위로 소득을 보거든요. 그래서 신청인 본인은 당연히 보고 신청인 배우자, 부모, 자녀 소득도 다 봐요. 그래서 요건 심사형은 중위소득 50% 이하, 선발형의 비경제 활동 인구도 중위소득 50% 이하인데 청년은 120%까지도 가능하고요. 이 유형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되는데 청년과 특정 계층은 120% 이상이어도 돼요. 이 표는 내년도 중위소득별 금액인데요. 중위소득 50%는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 중 비경제 활동 인구, 중위소득 100%는 이유형, 중위소득 120%는 선발형의 청년층에 해당해요. 만약 1인 가구인데 소득이 91만원이거나 4인 가구인데 소득이 243만원이면 중위소득 50%에 해당하고요. 3인 가구의 중위소득 100% 금액은 398만원이고 1인 가구의 중위소득 120% 금액은 219만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소득 수준을 보시면 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 이제 재산을 보도록 할게요.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보증금, 입주권, 분양권, 자동차 등등을 모두 더한 금액이에요. 이것도 소득처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 단위로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재산이 적어도 같이 사는 자녀 재산이 많다 하면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재산 기준이 얼마이냐? 이건 1, 유형의 경우에는 모두 다 3억 이하이면 되는데 청년층은 고지에서 규정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유형은 따로 재산 조건이 없고요. 그 다음은 취업 경험 조건이에요. 1, 유형의 요건 심사형은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이상이나 800시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으면 되고 선발형이나 2, 유형은 이런 경험이 없어도 돼요. 1, 유형과 2, 유형에 대한 조건들을 보셨으면 자신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알 수 있으실 텐데요. 만약 1, 유형에 속하신다면 구직 촉진 수당으로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2, 유형에 속한다면 받기 어려워요. 이게 유형별로 지원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국민취업제도 1,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 촉진 수당이라는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취업지원 서비스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을 해주고 구직 촉진 수당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줘서 50만원씩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건 1, 유형에 속하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했을 때만 주거든요. 만약 월 1회만 구직활동을 했다 하면 50%가 깎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최대 25만원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구직활동을 월 2회 이상 해야 하는데 그럼 구직활동에 뭐가 있냐? 이런 게 해당해요. 그래서 뭐 구직업체 응모해서 면접에 참여한다던가 직업훈련에 참여해서 매월 80% 이상 출석한다던가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나 심리안정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던가 하면 돼요. 그런데 취업할 생각이 없거나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즉시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실업급여나 청년수당을 받은 지 6개월 이하이거나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가 끝난 지 6개월이 안 된 분들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졸업학기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생이거나 공익근무를 하고 있으면 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어요. 또 취업할 생각이 없는데 이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안 되고요. 이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지원하는 것이어서 그래요. 그 다음 이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유형도 1유형처럼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소득지원도 하는데요. 이 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아니라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해줘요. 그래서 취업지원 서비스는 1유형과 비슷하게 지원하지만 소득지원은 1유형과 다르죠. 취업활동 비용은 이 유형 참여자들이 구직활동을 할 때 생기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이 유형에서는 이 비용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해줘요. 그래서 최대 26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죠. 이건 직업훈련에 참여했을 경우에만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최대 1년간 지원해 주는데 경우에 따라서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해요. 또 한 번 지원을 했으면 1년에서 3년간은 다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직접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www.work.go.kr이나 국민취업제도.com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되고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가셔서 신청하셔도 돼요. 신청하실 때는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전산망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실시간으로 파악이 안 되는 서류들은 추가로 더 내야 할 수도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소득과 재산, 취업 경험 등의 자격 조건을 보니까 이걸 심사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참여할 수는 없고 한 달 정도는 기다리셔야 해요.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수급 자격을 신청하고 심사하면 그 다음 한 달 동안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에 따라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그 다음 사후관리를 하는 게 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용이에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유형별 지원 대상의 요건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지원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댓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주소 남겨놓을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사이트 가셔서 신청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이만 안녕.